자, 계속해서 그 에피소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중계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그 지금 그 위쪽에 제가 써놨죠. 이게 그 에피소드를 이제 책으로 쓰면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에피소드를 쓰는 거잖아요. 작가의 에피소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랑만 되는 거죠. 자기가 겪은 일을 쓰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 책이 소설은 아니고 뭐 소설이라면 또 다르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 자기는 뭐 이렇게 재밌게 쓴다고 쓰는데 읽어보는 사람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고 끝나. 그럼 뭐 뭐야 그거. 업무에도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저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이 귀양반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그냥 재밌게 책 읽고 끝낼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에피소드도 우리 업무하고 연결된 직접적인 연결을 제가 좀 일단은 써놨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재밌게 읽어서는 안 되고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는 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는데요. 요거는 그냥 곧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실화를. 지금도 이제 지금 제가 이분은 사신 분은 지금도 가면 만날 건데요.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별로 갈 일이 없어서 제가 지역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는데 아무튼 저하고 한 10년 넘게 계속 좀 이렇게 거래도 했었고 아무튼 저기 뭐야 그냥 그대로 이거 만들어서 쓴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16억 5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상가 건물이었는데 주택은 전혀 없고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에피소드를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 얘기를 쓰다면 내 자랑만 된다. 근데 이 자기 자랑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이 여러분 독자한테 다시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업무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막 내 얘기 굉장히 쓰고 싶어 해. 자서전 쓰고 싶어 해. 근데 보는 사람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막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수필집이나 이런 거 보면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자기는 좋다고.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고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을 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에피소드를 쓰려면 내 얘기를 쓰는 거지만 이걸 내가 겪은 얘기를 쓰는 거지만 결코 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어떤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거는 또 아니겠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이걸 듣고 그래 나도 이런 상황이 닥치겠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내용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너무 개인적인 얘기만 해서 나는 좋다고 쓰는데 읽어보는 사람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매에 대한 이야기 일단 하나 올렸습니다. 몇 개 있죠. 제가 쓴 게. 실제 있었던 건데요. 이거 지금 매수인은 이제 생선가게 그 아주머니였고 매도인은요. 여기에는 제가 안 쓴 게 있었는데 약간 미신적인 요소도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파시는 분이 이 물건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 동네에서 상당히 부자였던 분의 자제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였던 분들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신적인 요소를 사실은 한 50% 정도, 뭐 정확한 퍼센트는 아니지만 그 정도를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이거는 정말 부자의 건물 아닙니까? 부자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라도요 그런 말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의 자택이다. 그러면 그 옆집도 똑같이 100억이다. 똑같은 100억이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 집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아,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잣집이 똑같은 조건인데 100억이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미신적인 요소를 제가 넣었고요. 또 그게 또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를 클로징을 할 때. 그래서 초장부터 제가 그거를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이거 부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 이 자제분들이 지금 파는 건데 아시잖아요. 그 동네에 사는 분이라서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물건 사십시오. 그래야 사모님도 부자 되죠. 근데 정말로 그랬어요. 실제로 많이 올랐고 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다 기억합니다. 대지가 100평이었기 때문에 또 기억을 하고요. 건물은 좀 오래됐어. 왜냐면 그 부모님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됐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정말 비 오는 날 가보니까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좀 스트레스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무난하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억 원짜리 수표를 저희한테 맡겨서 내가 16억 5천이면 할게 라고 저한테 맡기면서 이건 알아서 찍어 도장 이렇게 할 정도로 저를 믿고 이제 저한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짝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이게 이제 계약할 때는 이제 상관이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잔금 치를 때는 어쨌든 대출을 뽑아서 잔금을 치르는 형태거든요, 대부분이. 뭐 부동산 사는데 자기 현금 다 가지고 사는 경우는 없죠. 특히 이제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대출을 어쨌든 양쪽 다 자서를 해야 되잖아요. 부인, 남편 이렇게. 근데 남편분이 계속 막 그냥 계속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참 힘들거든요. 자동차 파시는 분들도 그래요. 실제로 사실 분을 계속 다 설득을 해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그냥 그거 고춧가루 뿌린다 그러죠. 그냥 갑자기 그냥 야야 현대자동차 내가 지금 계약서 쓰고 야야 현대는 무슨 현대야. 차는 말이야 그래도 외제차가 최고지. 야 같은 가격이면 외제차 사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냥 고춧가루 뿌려버리면 이 정말 안 되죠. 아주 힘들죠. 그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막 딴지를 거니까 제가 아주 피곤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에 가서 은행에서도 이제 집도 은행과 집이 좀 가까웠고요. 은행에서도 대출 금액이 살짝 당시에는 살짝 높아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랑 같이. 그리고 남편이 잘 안 오니까 우리가 같이 가기도 했었고 뭐 그런 이유가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잘 마무리가 됐던 거고요. 맨 마지막에 뭐 입소문 효과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눈에 안 보이는, 글에 안 썼지만 눈에 안 보이는 약간 미신적인 거, 부자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모님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막 가난한 사람, 망해가는 사람의 물건을 사는 거는 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좀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부자의 물건이었다는 게 또 셀링 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저를 믿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1억 원이라는 수표를 맡기고 계속 제가 손님을 한참 동안 끌고 갔던 이유도 다른 데 안 가고 제가 그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 친구분이죠. 그러니까 여자분 친구분을 다른 걸 제가 해줬어요. 아파트도 사주고 다른 거 뭐 상가도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를 아주 믿고 괜찮다. 그리고 자기가 사고 나니까 굉장히 싸게 잘 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괜찮아. 거기 가서 해. 뭐 믿고 해. 괜찮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소개를 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소개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 지라드의 그 최고의 하루라는 책에 보면 1대 250의 법칙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뒤에는 250명이라는 손님이 또 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잘해야지 잘못하면 또 250명이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250명은 아니지만요. 25명만 있어도 우리가 어떤 손님과 잘 되면 이게 또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더라. 소개시켜주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를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이거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고,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도 글에는 안 썼지만 그런 내용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